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4년 7월 15일이고 월요일입니다. 자, 어제 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미국 트럼프의 암살 미수 사건이 있었죠. 자, 오늘은 거기에 대한 좀 타당한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아마 거의 보도를 타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또한 전 세계 패권국이라는 미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미국 정치가 공화당, 민주당, 양당 체제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들이 짝을 맞춘 지가 지금 수백 년이잖아요. 250년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한 몸처럼 움직인다. 정말 트럼프는 돈키호테일지도 모르겠다. 공화당마저 싫어한다. 이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의혹들은 이제 사실에 기반한 것들이죠. 그런 의혹들을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쭉 봐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진행 중인 것이 많고. 근데 미국에서는 그 전망이 밝지 않아요. 그 의혹을 밝히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민도와 정치, 물론 여러분들 주위에 보면 답답한 경우도 많고 세상이 더럽다. 관심을 가지고 내 정열을 퍼부을 만한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 여러분 상대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훌륭한 나라다. 우리 민주주의는 네, 세계에 귀감이 될 만하다. 제가 거꾸로 오늘 자료를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다지게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일단은 이 의혹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것을 팔려면 공화당에서 우리 청문회 하듯이 국회에서 파듯이 또는 특검 발의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저는 지금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 걸 보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주류 언론들 쪽에서 트럼프를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이나 마찬가지고 공화당 편에 서 있는 폭스 뉴스조차 이런 내용을 보도하고 있지 않아요. 네, 대한민국과 미 합중국 누가 더 나은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게요. 자, 이건 BBC에서 보도를 한 건데 BBC에서 이번에 아주 확실한 거를 쟁점을 제기했어요. 자, 이거는 하늘에서 본 사진인데 오른쪽 밑에 보이는 게 스테이지 되어 있는 게 연단이었고요. 저기 트럼프가 일단 총을 맞은 거예요. 귀에다가. 그 뒤에 옥상에 보면 스나이퍼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경호팀의 저격수들이 저기 위치했었고 저기서 사살을 한 거죠. 자, 저 멀리 떨어진 곳에 공장으로 보이는 건물의 옥상, 거기에 암살 용의자가 있었습니다. 여기랑 트럼프가 있었던 연단까지의 거리가 이런 보도를 종합해 봤을 때 지도를 찍어봐도 나오겠죠. 150야드, 우리말로 하면 140m예요. 자, 이거 자체가 아마 저희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경호 쪽에 관련된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 150야드면 요즘 범인이 사용한 소총은 AR-15이에요. 저기 우리 M16 같은 거예요. 거기에 사이트를 어떤 게 조준경을 뭘 붙였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150m면은 저격수들이 저격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가 되거든요. 우리 군의 저격팀에서 대대마다 있죠, 저격반이. 거기서 마실 때 거의 1000m까지 하잖아요. 1000m. 이거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 저격수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거리예요. 140m면은 일반 병들도 육군에서 연습할 때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리잖아요.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드는 의문은 과연 트럼프라는 인물에 대해서 경호 반경을 설정할 때 150m가 맞냐? 라는 의문을 충분히 가실 수 있어요. 제가 봐서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그 밑에 영어 쪽에, 미국 쪽에 댓글을 보니까 최소한 500야드는 확보해야 된다. 500m. 저는 그게 합당해 보여요. 500m 이상에서 맞히잖아요. 물풍선을.
우리 사단에 연대가 세 개가 있고 각 연대에 대대가 세 개가 있고 그 대대에 저격반들이 있는데 그 저격반들로 다 맞히는 거리인데 예. 그래서 최소한 500야드다, 500m다. 그것도 최소한이라고 봐지는 거죠. 근데 150m, 140m 거리인데 방관을 했다? 여기를 체크를 하지 않았다? 좀 이따 보시면 더 웃기는 사안도 있습니다. 자, 여기 일단 사실관계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제가 BBC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게 우리 쪽에서 보도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도가 거의 안 됐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이 인터뷰한 사람이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모임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고 좀 전에 보신 그 용의자가 있었던 건물에도 올라갔던 건물에도 가까이 사람이 있었어요. 많이 모였을 거잖아요. 수천 명이.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트럼프가,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 용의자가 트럼프가 연설을 하기 전부터 와서 대기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 정황을 봤을 때. 트럼프가 연설을 시작하자 사다리를 가지고 와서 20피트짜리 사다리, 즉, 한 6m 정도 되는 사다리를 가지고 와서 거기 기대 세우고 총을 들고 올라가는 걸 사람들이 봤단 말이에요. 이 사람 이야기 하잖아요. 15m 앞에서 봤다고. 그래서 경찰한테 막 알렸다는 거예요. 저기 총 들고 사람이 올라간다고. 많은 사람이 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 혼자만 몰래 본 것도 아니고,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연설을 시작하고 나서 6분쯤 있다가 총격이 발생하거든요. 연설 시작하자마자 올라간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근데 경찰이 그걸 신고를 받고도 방치했다는 거예요. 방치를 한 게 아니라 좀 이따 다른 보도를 보면 더 웃기는 일이 있었어요.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일이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인가? 이런 일이 그냥 넘어간다면은 의혹을 파헤치지 않고 미국이 엄청나게 썩었구나. 이런 느낌을 저는 확실히 확인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이건 전 세계에 알려진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을 볼게요. 관련돼서 내용을 하는데 라이브라고 되어 있죠. 생방송인데 저는 이 방송은 처음 봤어요. 그런데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11시간 전인데 조회수가 253만 건이 나왔어요. 오른쪽에 현장에 가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신고받은 그 지역 경찰, 그 버틀러 카운티죠. 그 군 경찰이 신고를 아까 했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와 저기 총 들고 올라가고 있어. 총 들고 올라가고 있어. 가서 어떻게 좀 해봐. 이쪽에서 트럼프가 연설을 시작했는데 150m 거리에 있는 높은 옥상으로 누가 봐도 저격이 가능한 거리에 총을 들고 올라가는 젊은이가 목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BBC 인터뷰에서 우왕좌왕했다고 돼 있지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지금 뉴스네이션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한 경찰이 그 사다리를 타고 그 건물 옥상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의자가 총을 그 사람한테 겨누고 겁을 줬다는 거죠. 경찰한테. 그래서 경찰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걸 새로 파악했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11시간 전에 방송을 했고 253만 명이 보고 받고 밑에 댓글을 보면 이게 현실인가 비현실인지를 착각하는 그런 혼돈스러운 지금 댓글들이 달리고 있어요. 밑에다가. 여태까지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 트럼프가 연단에 올라서 연설을 시작했을 때 하자 어떤 젊은이가 사다리와 총을 갖고 와서 그 공장이라고 할게요. 공장 벽에다가 사다리를 걸고 들고 올라갔다. 그걸 사람들이 목격했다. 가까이서 15m 전방에서 경찰한테 신고를 했다. 주위에 경찰들을 우글우글 했을 테니까 연단에서 150m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경찰이 올라갔더니 그 용의자가 총을 겨누면서 내려가라 그랬다. 그래서 내려왔다. 이래요. 그러면 그 암살범을 사살했던 트럼프 연단 뒤에 있는 건물의 옥상에 있던 그 저격팀에 그 소식이 안 전해졌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로컬 경찰이에요. 그 시골 경찰이에요. 바로 보고를 했겠죠. 그런데도 그를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총소리가 나고 5발 정도 발사를 했은 후에 어제 제가 10발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10발에는 위에 경호팀의 저격수가 쏜 여러 발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5발 정도 쏜 것 같아요. 앞에 5발. 그리고 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몇 초간 뜸을 들이다가 뒤에서 총소리가 다시 들렸다고.
앞에 5발에 첫 발이 트럼프의 귀를 맞았고, 그 다음 그거 포함해서 5발 중에 3발이 뒤에 있는 청중한테 맞았죠. 한 명은 머리에 맞아서 사망, 2명은 중상이 된 거예요. 이게 의혹이 있는 거죠. 이 시골 경찰이 연락 안 했겠습니까? 경호팀에? 당연히 연락했겠죠. 그런데 경호팀이 대응을 바로 안 했다. 트럼프 연설 중이고 총을 겨누고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관계에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최근에 몇 번에 소개드렸던 리덱티드고, 여기는 한 250만 정도 되는 곳이에요. 어설픈 음모론을 이야기하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채널입니다. 예, 볼게요. 제목을 뭐라고 뽑았습니까? 총겨눈 용의자 확인하고 42초 동안 기다린 경호팀. 이 42초는 왜 42초겠습니까? 트럼프한테 한 발을 발사한 그 시간까지가 42초예요. 몇 발 발사했죠? 서너 발. 자, 볼게요. 자, 요즘은 세상이 피해가 어렵습니다. 몇십 년 전같이 인터넷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그게 그런갑다라고 지나가죠. 저희가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해외 외신은 그때 인터넷 전혀 없을 때입니다. 젊으신 분들은 말씀드리보면은 그때 외신은 우리는 접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기사들도 아마 제한적으로 접했을 거예요. 외국 방송이나 외국 신문. 그 중에서도 추려진 걸 우리한테 보도했어요. 그게 우리가 해외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어요. 이만큼 세상 사람들 속이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 30년 전만 같았어도 10년 전만 같았어도 유튜브가 없던 10년 전만 같았어도 이런 일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예. 어떤 한 제정신이 아니었던 젊은 아이의 한번 총질이다. 끝. 근데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되잖아요. 자, 한번 볼게요. 저 위에 사진 보세요. 자, 저게 그 사람들, 경호팀 저격 수들의 위기의식을 느끼기 전에 자세였어요. 7분 21초 전이죠. 저러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42초 전에 밑에 저격수들의 자세가 다르죠. 이미 스코프를 들여다보고 있고 상대방을 이미 찾았어요. 근데 그냥 뭐 사진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쳐다보고 있다, 경계를 강화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저 위에는 연설이 채 시작하기 전이니까, 트럼프가 등장하기 전이라는 이야기예요. 연단에. 그래서 이럴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전에 BBC의 그 목격자 이야기를 전해드렸죠. 그 목격담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저기 있어. 뭐 왜냐면 그 목격자는 경호팀의 저격수도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손짓으로 수화로 의견이 전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경호팀이 그것을 인지를 하고 그 신호를 뭐 경찰에 말한 거는 둘째 말할 것도 없고 인지하고 그 암살범 쪽으로 총을 겨눴다는 거예요. 그게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발사를 안 했다. 용의자가 발사할 때까지. 이거는 엄청나게 큰 문제예요. 예. 자, 이런 일선에 있는 저격수들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자기들이 방아쇠를 안 당겼다 이렇게 보기는 정말 어렵다고 봅니다. 아마 기본 대응 수칙은 우리가 보호하려는 요인에 대해서 총을 겨누고 있다면 바로 발사예요. 즉 이것은 이 사람들이 다 무슨 장치로 연결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발사 제지를 받고 있었다는 거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옥상에서 공포에 질려서 내려온 지방경찰관도 당연히 연락했겠죠.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발사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암살범이 총을 쏠 때까지. 이게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의혹이고 모든 것들은 사실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안 쐈다는 거죠. 왜 그랬느냐? 이걸 조사할 수 있겠느냐? 당연히 현재 미국 정부는 조사 안 하겠죠. 공화당이 이걸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들고 일어날까? 이거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안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느낌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사람 용의자죠. 용의자, 어린 친구죠. 20살 암살자 토마스 크룩스. 여기인데 지금 봤으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세계 언론에서 정보를 퍼나르고 있죠. 이건 FBI가 이 정보만 제공한다는 뜻이에요. 요까지만 알아라. 요까지만 알아. 얘가 했다. 계속 얘만 쳐다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겠어. 배우가 뭐냐? 공범이 없냐? 20살짜리가 어떻게 이렇게 했지? 이런 의문을 가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벌였는데 그런 이야기를 차단시키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런 거 익숙해져 있어요. 존 F 케네디가 암살당해서 죽었을 때, 로버트 케네디가 암살당해 또 죽었을 때도 이래요. 우리 같으면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그걸 추적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안타깝지만 미국의 현실이에요. 이 개인의 일탈 행위로 치부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요. 왜? 제한적으로 이 정보만 가르쳐 주거든요. 다른 정보 이야기를 안 해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의 독립 언론들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천안함 사건 났을 때도 초창기에 정부의 대응이 어떻게 언론 대응을 할까 중심 잡히기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죠. 응? 그러니까 우리 UDT 대원 한 명 사망했는데 구출하다가 그가 사망한 지역이 배가 가라앉은 지역이 아니다. 그리고 배가 충격음이 발생했을 때 그 음파 분석이 처음에 얘기가 나왔었죠. 포탄에 의한 음파 분석이 아니다. 음파의 특성이 아니다. 어디 부딪힌 특성이다. 그런 것들 그 뒤에 싹 정리되고 안 나왔죠. 세월호 사건 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것도 그래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의혹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리렉티드에서 나온 건데, 누군가가 이 용의자 토마스 크룩스의 SNS 정보를 다 지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증거일 거 아니에요. 공범, 사주. 왜 그 단어가 절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이건 단독 범행이라고 이미 결정 지어진 거예요. 이렇게 큰 일을 벌이는데 공범, 사주? 우리 이재명 암살 시도범, 암살 미수범이죠, 그도. 예, 지금 재판 진행 중이죠. 그것도 많이 덮여진 부분이 많아요. 아베 암살범에 대한 재판 경고와 여러분 세세히 들은 바가 있으십니까?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예전에 유명한 미식 축구 선수고 백인 마누라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했던 O.J. 심슨 90년대 초중반 이야기입니다. 몇 년 동안 우려먹었어요. 몇 년 동안 방송에서 이 거대한 이슈 광고 얼마나 붙겠습니까? 시청률 바짝바짝 올라가는데 이걸 다 끊어낸 거잖아요. 아베 건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살인 미수범도 마찬가지예요. 언론사 입장에서 보면 큰 건수를 날린 거예요. 애써 버린 거죠. 공범과 사주 부분은 엄청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누구도 다 이야기하잖아요. 정치적인 이슈라고. 정치는 세력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걸 괴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때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자, 문장이 이렇게 흘러갔는데 요 다음에 들어갈 적절한 문구는 그런 거 하는 거 배우잖아요. 우리가 맥락을 이해하는 거. 그리고 그런 거 잘하면 회사에 가서 그럽니다. 주변에 여러 복잡한 사안이 생기는데 이 중에서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우선순위 정하는 법. 이거 못하면은 어떤 조직에서 대접받기 어렵고 여러분이 개인 사업을 하면 제대로 하기가 어려워요. 자, 우리는 그렇게 우리 어린아이들 교육을 시켜요. 다양한 방식으로. 그래서 사회에 진출을 시키죠. 개인 사업을 하든 조직 생활을 하든. 왜? 그게 필요하니까. 그래야지만 전체적으로 나라 경쟁력도 올라가요. 우리 나라 전체를 꾸려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맥락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이 잘하고 있나? 우리한테 맞는 사람인가? 여기에 돈을 들여야 될 일인가? 저 사람이 나쁜 짓 하는 걸 우리가 방치를 하면은 우리 사회 전체 기강이 무너지지 않을까? 네? 우리의 머리가 저렇게 나라 일을 자기 집 머선 부리듯이 한다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망가지지 않을까? 남북이 대치 국면이라면서 긴장을 고조시키지만 반면에 우리는 내부적으로 우리를 썩어가게 만든다. 부정부패를 통해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아마 우리나라 부정부패 많이 생기게 될 거예요.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잠시 바보가 돼주면 어떨까? 이렇게 묻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세상들이 모를 리가 없고 이번 일이 저는 뭐 미국 쪽에서 깊이 파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자꾸 잔매를 자꾸 맞는 거예요. 그 푸틴 이야기 예전에 소개해드렸잖아요. 우리가 구소련 시절에 그랬다. 아, 그래도 잘못은 괜찮아. 우리 크니까. 그러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누적되니까 결국에는 무너지더라. 미국이 그런 것 같다. 이런 말 했어요. 이런 게 그런 거예요. 노출됐잖아요. 최소한. 한국에 저물리 떨어진 한국에 저 같은 사람도 이걸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여러분들 전달하고 있잖아요. 이게 세상이 변했다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나비 효과라는 거예요. 이미 나비가 지금 미국에서 날라와서 지금 저한테까지 와 있어요. 이게 또 여러분한테 전달되면 여러분이 한 마리의 나비가 되겠죠, 또. 네. 예. 이게 지금 세상이 변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공화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미국은 이 정도 끈은 덮어간다는 전통이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국 수명도 더 해간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 보면 페이스북, 유튜버, 뭐 X 어카운트 여기를 다 지웠다. 그래서 추적할 방법이 몇 개 만들었다. 누가 했는지도 모른다. 한국 같으면은 국회에서 담당 상임위에서 해당 장관이나 그 밑에 있는 주요 간부를 불러놓고 족칠 일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 일을 누가 해줘야 됩니까? 공화당이 해야 돼요. 이 일을 안 하잖아요. 뭐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저는 안 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뭐냐? 공화당에서 돈키호테다. 공화당도 트럼프가 탐탁지 않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한 팀이다. 바이든은 싫었다. 왜? 바이든은 사고를 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트럼프는 아니었다. 이걸 다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럼 해리스 부통령을 올려서 우리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해 가면서 국민들한테 마사지 하면서 가자. 이런 작전을 짰다. 이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간접적인 증거는 뭐냐. 그림 속에 인물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고 지금 대통령 후보죠. 될 가능성은 없지만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아버지가 로버트 케네디고 그것도 총 맞고 죽었죠. 그의 삼촌이 누굽니까? 존 F 케네디예요. 총 맞고 죽었죠. 자, 미국 내에서는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저는 깊게 파보진 않았습니다만 그게 CIA 작업이라는 거죠. 내부의 일이라는 게 내부의 일. 그럴 거라고 봅니다. 미국이 깊이 밝히지 않는 문제들은 대부분 내부의 일이에요. 즉 권력 투쟁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자, 얘기하고 트럼프가 지금 트럼프에 대한 살해 의사 표명이 여러 군데서 나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미국이 뭐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거죠. 예,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도 경호 인력을 정강시켜달라. 트럼프 쪽에서 그 요구가 분명히 들어갔어요. 사실관계로 확인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그만큼 해주지 않았어요. 물론 지금 우리말로 하면 경호처 담당자가 기술적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대응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불거지지 않죠. 우리나라처럼. 불거져야 되는데. 그래놓고 아까 경찰 오늘 말씀드린 내용 보셨죠? 경찰의 대응. 경호팀 저격수의 대응. 우리 같았으면 당장 내일부터 국회가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바빴을 겁니다. 만약 미국이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상한 거죠. 그러면 이당 체제가 아닌 거죠. 일본의 자민당과 비슷한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남의 전쟁에는 빚을 내서라도 지금 수십조 원을 갖다 퍼부어 주면서 젤렌스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국내에 유력한 대권 주자가 누구나 다 인지할 수 있는 살해 위협이 증가되고 있는 그 사실에 기대서 경호 인력을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걸 거절했다. 그리고 실제 사건이 나니까 일처리를 이렇게 했다. 누구를 의심해야 되겠습니까? 예. 자, 오늘 정리를 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혹에 공화당도 대응을 하지 않는다. 이러면 트럼프는 돈키호테다. 공화당도 트럼프가 싫다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쪽 표현으로 따지자면 인사이더, 내부의 일이다. 이때까지 쭉 미국 역사상에 있었던 암살 사건을 비추어 봤을 때, 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미국 사람들이 댓글을 보면은 인지를 하고 있어요. 내부의 지시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 정도 의혹이 제기하면 그래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즉 다른 말로 하면 극단적인 권력 투쟁이 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복잡한 거예요. 현재 상황이 여러 층이 엇갈려 있어요. 한 층은 뭐냐? 민주당 수뇌부와 공화당 수뇌부가 바이든은 아니다. 이거는 국제적인 문제하고 상관이 있다고 봅니다. 왜? 우크라이나전을 확전시키면서 푸틴과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려고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3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고 전 세계가 몰락할 수 있다. 미국 몰락 포함해서. 만신창이가 되게 되면은 미국이 주적으로 생각해야만 하는 중국이 그냥 바로 부상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깔려 있고 바이든이 지금 그의 병세 때문에 뭔지 모르겠지만 제어가 안 되고 있다.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있다. 되게 폭력적이고 충동적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화당도 동감이다. 예. 그렇지만 트럼프는 아니다. 이런 그들의 맥락이 있었다고 밖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냐? 자, 바이든을 쫓아내고 제가 그런 말씀 며칠 전에 들었었죠. 요번 주에 미국 공화당의 트럼프를 추대하기 위한 대통령 후보 결정 대회가 있게 되는데 밀워키, 위스콘신에서 그에 대한 맞대응으로서 미국의 민주당 내부의 여러 가지 권력 투쟁을 거쳐서 바이든을 사임시키고 해리스를 대통령으로 삼는다. 대행을 하게 한다. 뭐 일부에서는 그 대통령으로 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녀가 여러 정책적인 부분에서 반전을 기하면서 대통령 후보로 나선다. 즉 이 쭉 내용을 보면은 미국 민주당 쪽에서 반드시 어떻게든 트럼프를 이긴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게 짐작이 돼요. 그렇지만 그 청에서는 트럼프를 죽인다까지 내용은 없었다고 봤어요. 트럼프를 죽인다고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듯이 내부자의 소행이라면 그것은 현 행정부의 짓이다. 즉 바이든의 짓이다. 해리스한테도 물러주기도 싫다. 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대통령 후보로서 계속 트럼프만 없어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는 공산이 상당히 크다. 그런데 트럼프가 살았다. 결과적으로. 이래 되면은 공화당이 완전히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바이든은 반드시 교체가 된다. 이렇게도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은 상당히 어려운 선거를 하게 된다. 이런 것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 두고 봐야 될 노릇이 있죠.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